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자 최강 패널들 승부사들 함께하고 계시죠.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제 김건희 씨 보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보석 신문이 진행됐는데 건강 이상,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이 보석 인용을 호소를 했고 허가만 해준다면 전자 발찌라도 착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보석은요. 예.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요. 임의적 보석이에요. 10년이 넘으면 장기 10년 이상 예. 내란죄잖아요. 예. 근데 김건희 여사 죄는요. 전부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인멸만 없으면 무조건 이게 보석해주게 돼 있습니다. 예. 필요적으로. 근데 김건희 여사가 전자 장치라도 부착해 있다.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도주 우려는 없다 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증거인멸인데 예. 이미 충분하게 저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수집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따라서 뭐 법에 따라 전 당연히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모로 보나 저는 이게 불구속 재판해도 되니까 뭐 빨리 해줘야 된다 이래 봐요. 일주일 이내 결정이 됐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예, 원칙은. 아 그렇군요. 자 일단 강성필 대변인도 반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 보석이 인용되기는 거의 어렵지만 그나마 보석이 되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 예. 그나마 저는 보석해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정 안 하면 저는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어지러움증을 느끼다 쉽게 말해 건강상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저 같아도 만약에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 나오면 아찔아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어지럽지 않은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예.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거든요. 근데 디지털 침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친구하고 한 약속도 오늘 생각해도 잘 몰라서 휴대폰 보고 확인해야 돼요. 장소를, 시간을. 맞죠, 맞죠. 근데 김건희 씨는 그 많은 잘못을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실체를 정확히 변호인에게 알려줘야지 네. 재판 전략 대응에 섰는데 이것은 본인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잡혀 있는 이 구금되는 기간에는 재판 전략이 전혀 무용지물이고 거기에다가 건진 법사가 이제 진실의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밖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나름대로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검진 법사를 입을 닫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가야지만 나름대로 이 가담자들의 입을 잠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절대로 못 나갈 것이다. 저도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 예. 하루라도 있기 싫을 것 같아요. 예. 예전에 이제 재벌 회장들 구치소에 있다 보면 정말 하루도 있기 싫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 시간도 있기 싫다. 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 좀 내보내달라. 라는데 김건희 씨는 V0로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치소에서 일단 열악하고 환경도 특히 이제 화장실 같은 게 열악하니까 있기 힘들죠. 못 견디니까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석 사유에도 자꾸 이제 뭐 어지럼증도 그렇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전에도 기억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예. 내가 그냥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지금 내가 온전치 않아요. 재판장님 양해해 주세요. 라는 혹시 양형을 노린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뭐 양형이고 뭐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예. 빨리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한 시간도 더 있기 싫은 상태일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예. 없겠죠. 건강이 예. 좋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로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까지 재판받고 하는 과정이라면 아무리 뭐 담이 크고 V제로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보지만 예.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요건, 뭐 보석 요건이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또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보석이 되기는 어렵고, 제가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나는 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뭐 부인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없잖아요. 폰이 없잖아요. 여기 뭐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뭔가 접견을 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그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둘이 바깥에서 짜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일견 타당하다고 예. 얘기하시고. 그 샤넬 백을 이제 김건희 씨가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재판부도
사용감이 있다라고 이제 감정을 했죠. 예, 지금 이제 가방 3개의 사진이 나가고 있고, 자 그런데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계속 이분이 또 부인을 해요. 근데 부인을 하니까 건진법사가 재판정 면전에서 아니 목걸이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진법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김건희 씨가 고개를 푹 숙였다고 그래요. 야, 이 상황은 좀 듣기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처음에 네. 어느 목걸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목걸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반클리프, 서희건설 게 반클리프. 있고 네. 여기 게 있는데 아마 서희건설 걸로 생각이 나는데 네. 아 이거는 뭐 10몇 년 전에 모조품을 산 거라고 홍콩에서 했잖아요. 서희건설 겁니다. 그때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설마 그거를 조작을 했겠느냐. 아. 검찰이 잘못 짚은 것 같다. 특검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이 좀 구겨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요걸 보면 지금 이 목걸이는 딴 목걸이죠. 그렇죠. 이건 그라프 목걸이잖아요. 이거 진짜 받은 적 없다고 통일교에서 받은 거. 그거 6천만 원대. 그래서 우리 DNA 검사하자 뭐 이런 예, 맞아요, 얘기인데 맞아요. 전성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면은 아 그것도 그러면은 부인하려고 사실은 아닌데 받은 게 맞는데 부인하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전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고개를 숙였다 하니까 아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재판 전략을 못 세운 거구나. 또 한 번 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하니까 건진이 정말 참다. 참다.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이 부분이잖아요. 네. 일단 나한테 뭐냐면- 피해 주지 말라는 얘기도 되죠. 그렇죠. 일단 윤영호 본부장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뭐 가방, 구두 이런 걸 받아가지고 네. 전달했다고 했는데 예. 전달 받았다고 지금 건진이 얘기하는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이건 배달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라프 목걸이가 자 샤넬은 받았다고 했어요. 김건희 씨가 그건 이제 사용감에다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근데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라고 계속 주장하면 받은 적 없으면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도 건진에게 줬다. 건진이 전달했다고 했다. 예. 그럼 건진이 가져간 게 되잖아요. 또는 만일에 그러면 뭐 건진의 처남이든지 아니면 유경옥 씨든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건진의 얘기는 윤영호 씨가 보낸 그라프 목걸이의 모델 번호 가격 이거 문자 그대로 내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그럼 너한테 간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죄 없는 죄는 있죠. 고죄는 없는 건진과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서 변호사님. 뭐 제가 판사라도 이게 목걸이 받았다고 판단할 것같아요. 오. 근데 문제는 두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두 가지. 하나는요. 이 그렇다 해서 이게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왜요? 자기 사건을 부인하는 거는 고유 권리입니다. 아, 예. 누가 자기 사건을 다 자백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 예, 그것도 있지만 우리 묵비권 행사할 수 법조인들은요. 있고.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자백할 의무가 없다. 예.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예. 너무 이게 과도한 비난은 뭐 저 상가해야 된다 보고 예. 두 번째 그렇다 해서 이게 법적으로 또 이게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게 뭐 뇌물이든 정치 자금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참 이게 이런 뇌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진짜 돈 문제는 깨끗해요. 알았다면요. 예. 아마 이혼하자 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알았다면 몰라서 끌어들인 이혼하자 거예요. 했을 것. 충분히 몰라도 통일교 되니까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이걸 말할 이유가 있냐. 실제 우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도 우리 은행에 돈 받은 거 다 무죄 났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따라서 이게 그 민간인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 다투는 여지는 있다. 받았다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변론으로. 예. 이거는 이게 분명히 밝게 됩니다. 예. 강선필 대변인. 저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무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정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일단 그래도 인정을 안 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사가 인정한다는 게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저는 몰랐다는 표현보다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중고 보석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야, 취재 많이 많이 하시네. 오셨어요. 중고 이게 보석 전문가. 빼곡해요. 보석이 네. 있잖아요. 보석이. 목걸이가 있으면 목걸이의 늘어짐, 어. 체인과 체인 간의 결속력을 보면 이게 사용을 사용감이 있나 얼마나 없나. 했는지도 다 안답니다. DNA 검사할 필요 없이. 네, 고가로 갈수록. 아. 왜냐하면 이게
뭐 6,200만 원짜리에 다이아몬드가 70개가 넘게 박혀 있는 건데 그렇지. 이게 얼마 동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 간격이.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검진 법사님이 아니라도 이게 이제 증명은 될 건데 예. 저는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다 인정해도 무죄 받을 수 있다니까 서로 간에 편하게 예. 빨리 저는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사용감에 이제 일각에서는 DNA 보자 했던 건 이미 세척을 했기 때문에 DNA 검사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네.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몇 번 씻었네요. 이거까지 다 알 수 있는 거네. 결속력이 헐거워졌을 테니까 씻었으면. 뭐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기 때문에 뭐 늘상 차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행사 갈 때 뭐 두세 번 그러면 거의 티 안 날 수 있어요. 거의 티 안 나서 계속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건진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재판에서는 선물을 샤넬백이든 다 갖다 주니까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좀 거부하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무죄져서 그냥 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냥 김건희 씨가 인삼이 잘 안 받으니까 가치관 천수삼 농축차 그걸 인삼이 안 맞아서 거부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받아 먹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굳이 얘기할 게 없는 건데 요게 나타내는 바는 검진이 김건희 싫어. 예전에는 이제 애정 때문에 보호를 줘주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이 작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증거 법칙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자백이요.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자백을 했는데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유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줬다는 사람이 준 거잖아. 건진법사가. 이런 경우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강 증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 하면 판사가 믿음이 가면 그냥 유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굳이 자백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없어도 이게 판사가 충분히 뭐 저는 받은 걸로 인정할 겁니다. 이미 끝났네 그러면? 아니 근데 유무죄는 따로 있다니까요. 유무죄 받은 걸로는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 단독 보도였는데 김건희 측이 이제 지난 11일 보석 신문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내용이 뭐였냐면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이 이제 의견서를 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모션하는 문자 메시지 이 공개를 두고 이제 김건희 씨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자 내용. 이거는 이제 진짜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변호인단도. 변호인단이. 네, 왜 그러냐면 아마 건진법사 법당에 놓은 핸드폰 그러게 문자를 가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문자를 가지고 이게 뭐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기사가 났는데 그걸 특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SBS 보도였죠. 특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피해자적 공표다. 그러게 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 지금 상당히 붕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옛날에 줄리처럼 망신주기 이런 수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건하고 관계도 없는데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요. 그래서 이건 인격 말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모르겠지만 S 기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부 기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검에서 흘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단 너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어떻게 일정에 어떻게 보면 가십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마 수사관들끼리 좀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이거 뭐라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아주 밀접한 뭐 지인이야? 취재해서 내용 정도 확인되면 그런 류의 문자가 있다 정도만 확인되면 어느 정도 기자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특검에 지금 거의 100명 넘는 뭐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의 붙어서 하는데 그러면은 흘린다기보다는 그냥 수사관들이는 검사든 누구든 한쪽에서 말만 세면 다른 쪽으로 확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흘렸다고 보진 않아요. 제가 처음 보도 난 뒤에 특검 분위기도 봤는데 약간 흘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가요. 그게 다 돌아가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는 사람 40명이 돌아가겠다 했잖아요. 그게 아는 후배한테 너 왜 돌아가려니 물었더니 특검보나 특검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김건희 뭐 남자 관계가 어떠고 결혼하기 전에 누굴 어떻게 했고 이런 추접스러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이런 이야기를 너무 특검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이런 모습 보고 너무 환멸을 느낀다. 내가 검사로 보로 이미 특정하셨습니다. 아니, 특검보 여러 명이니까. 알겠습니다. 언론도.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 근데 사실은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엄중한 특검 3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국정이 잘못됐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저는. 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도주 중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모 씨. 그렇죠. 그분을 어쨌든 이제 빨리 체포를 해가지고 이 특검을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뭐가 나와야 이런 것도 이제 줄어들 텐데 잡지는 못하면서 만약에 특검에서 놓쳐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확인이라도 기자한테 해준다 그런 사생활스러운 문자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자, 그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자, 황교안 전 국무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용산구 자택에 체포가 됐는데 이제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이제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분이 어제 체포되면서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저는 지금 미친 개야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고난대행까지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통화침보단 그 해산 신청 청구할 때도 본인이 당사자로서 또 역할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이분이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이 없었으니까 뭐 내란 선동도 없다 이런 거는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SNS에 올렸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내용이라는 걸 봤을 때 뭐 우원식, 한동훈 이런 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차라리 뭐 이재명, 뭐 그 박찬대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은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 가지고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놀랬던 거는 바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특검이 어떠한 정황을 포착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을 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SNS에 지금 이 문구를 썼던 것이 결정적이잖아요. 뭐 한동훈, 뭐 우원식 체포하라, 뭐 이렇게. 근데 그 시간이 계엄이 지속되고 있는 그 2시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올렸단 말이에요. 한 40분 정도 전에 올렸다고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 선동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그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특검에서 바로 체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죄도 없고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의 본산인 선관위를 가서 뭔가 압수수색하려고 한 거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 또 부정선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텐데 적어도 이분이 외치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적을 겁니다. 정말 적을 건데 이분과 함께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발산하고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도 자꾸 제1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제가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왜 장동욱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가 서 변호사님 우리가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세요? 예, 저는 그 동의합니다. 황교안이세요? 예, 나도 황교안이다. 예, 저도 서정도 황교안이다. 제가 당당히 말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냐? 사고 났네. 이 의미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프랑스의 계몽사상가 볼테르가 볼테르?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 발언에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뭐 부정선거에 동의 안 할 수 있고 또 한동훈 체포, 우원식 체포 동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건 내란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구속까지 하는 거는 저는 가혹하다 봐요. 뭐 누굴 체포하라 한들 주장일 뿐이에요.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쓴 주장입니다. 이런 글 가지고 뭐 칼럼 쓴 거 가지고 그리고 칼럼 뭐 저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칼럼 쓸 수도 있다 봐요. 근데 그걸 구속하면 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다. 예, 따라서 저는 동의 안 하죠. 안 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장동희 대표도 동의는 안 해요. 다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그 이거 구속까지 할 사안이냐? 더군다나 이게요. 집을 왜 압수해가죠? 페이스북에 2번 쓴 거예요. 그거 바로 기소했잖아요. 구속영장. 근데 왜 집을 압수해가죠? 문을 뜯었어요. 그 3명을 저자한 사람 현행범 접했어요. 이런 식으로 과잉하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비판은 적당하다 봐요. 특검법에 바로 그냥 기소하든지 그렇잖아요. 굳이 글 쓴 걸 가지고 예. 페이스북에 집을 왜 압수합니까? 물론 뭐 과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특검법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면 역시 그 수사 방해죄로 기소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특검법에 의거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은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다 있는데 뭘 또 압수수색해.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수사라는 게 혹시 뭔가 내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필요도 있죠. 페이스북만 그저 캡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특검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서종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면 그 내용엔 혹시 동의 안 하시고 그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다라는 부분만 동의하시는 건가요? 혹시 내용도 동의하시는 저는 건가요? 제가 방송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왜 우원식을 어떻게 체포합니까? 한동 체포하는 말이 안 되죠. 저 부정선거도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이건 과잉이라는 거죠. 예, 강성필. 근데 본인이 쓴 책에 보면 헌법 제8조 사항을 얘기하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해야 된다고 본인 책에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아니 선관위 국회 침탈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전 세계인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말은 말이 안 되고 또 지금 문 부수고 들어간 거 뭐 과도하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요. 압수수색 그 할 때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은 옆에서 민원이 들어갔다 해가지고 소방서 불러가지고 소방서 문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혀 이거 누구나 다 압수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라고 뭐 과도하게 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한 것은 당이 한 게 아니니까 당 해산 요건은 전혀 아닌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게 서정 변호사께서는 표현의 자유로 이제 한정을 하셨지만 예. 장도혁 대표가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친 거는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데이터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한 거다. 윤 대통령 면회 때도 결국은 비판이 있었지만 지지율 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왜 했냐. 민주당이 항소 포기 같은 무도한 일을 벌이면서도 한 목소리 내는데 우리가 이런 거 공개적으로 이견 표출하면 당에 도움이 되겠냐. 한 마음으로 가자.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점점 저희가 어려워지죠. 뭐 어떤 데이터와 어떤 상황 분석을 했는지 장도혁 대표께 대묻고 싶습니다. 좀 물어봐 주세요. 서정 근데 변호사님.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 10초. 이렇게 할 거면 광주 갔다 와서 바로 또 이렇게 행동해버리면 저는 정말 당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해가지고 지방선거 치를 건지. 네, 승부사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